제일 궁금한 거 한번 여쭤보는데요. 네. CT가 좋아요? MRI가 좋아요? 좋은 질문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네. 앞서 나가는 간들간들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 간들에 대해 간드러지게 알려드리는 간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영상의학과 윤정희 교수님을 모시고 MRI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부터 모시고 싶었는데 드디어 모셨습니다. MRI 많이 하는데 한국말로는 뭐예요? 자기 공명 영상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더 어렵네. MRI 기계에 들어가게 되면 자기장이 걸리게 되거든요. 보통 자석이 아니라 초전도 엄청 센. 자석입니다. 자성이 걸린 상태에서 저희 몸에 이제 수소 분자가 특정 주파수에 맞춰서 돌게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금속 물질이나 이런 거를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 하고 다 제거하고 MRI를 찍게 되는 거군요. 네. 이제 네. 목걸이 하고 계신지, 뭐 금속 예전에 수술이나 시술 받으신 건 없는지 이런 것들이 강력한 자장에 의해서 충돌이 생기거나 혹은 고장이 나지 않을까, 오작동을 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커서 검사하기 전에 저희가 많은 걸 여쭤보거든요. 심박동기 혹은 뭐 정형외과나 외과 수술에도 사실 클립 이런 걸 종종 쓰는데 그런 건 문제 안 되나요? 어떤 금속이냐에 따라 다를 것 같고요. 최근에 사용하는 대부분의 금속은 검사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심박동기 중에서도 디피브릴레이터 같은 경우는 오작동을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제 주의가 필요하고요. 파킨스니즘 이런 걸 조절하기 위한 이제 장비들도 이제 끄고서 검사를 하도록 이제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그러면 해당 과 선생님들과도 다시 한번 또 상의를 해봐야 되겠네요. 네, 저희 병원 같은 경우에는 내부 지침이 마련되어 있고요. 역시 서울대병원입니다. 의료용 디바이스 같은 경우에는 회사에서도 테스트를 통한 지침이나 이제 안전성에 대한 이제 자료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다행입니다. 간들간들 환자나 보호자분들은 오히려 CT는 더 잘하실 것 같아요. CT와 어떤 점이 다른 건가요? CT 같은 경우는 이제 X선이 몸을 투과하면서 얼마나 많이 감소하는지를 가지고 계산을 해서 저희가 영상을 만들어내는 반면에 이제 MRI 같은 경우는 자장을 걸어주고 나오는 신호를 받아서 계산을 해서 이제 영상을 얻는 방법이거든요. 대부분의 이제 간들간들 환자분들 수술하기 위해서 입원하신 분들은 CT와 MRI를 둘 다 찍거든요. CT가 좋아요? MRI가 좋아요? 한 검사가 다른 검사보다 항상 좋다, 나쁘다 이렇게 말하기는 그래서 둘 다 찍는 거죠. 네, 어렵고요. 간에 한정해서 말한다면 MRI 자체가 이제 연부 조직 대조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작은 병변을 발견하는 데 유리하고요. 만약에 간의 병변을 매우 잘 보고 싶다 이렇게 한다면 MRI가 장점이 있겠죠. 방사선 노출에 대한 이제 걱정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여러 번 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정보를 이제 얻을 수가 있어요. 하나의 검사에서. 다만 CT 같은 경우에는 내가 영상을 아주 빨리 찍어야 될 때 수술한 다음에 피가 나는 것 같다. 그런데 MRI 찍고 있을 시간은 없거든요. 이제 빠르게 찍을 수 있고 굉장히 고해상도 영상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아주 자세한 해부학적 구조를 볼 때 도움이 되고 커버리지 자체가 넓기 때문에 간에 간암이 있다. 근데 다른 데 전이가 있는지 알고 싶다. 이럴 때 MRI 찍는 것보다 CT를 찍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둘 중에 딱 뭐가 더 좋다 이런 개념이라기보다는 서로 상호 보완적인 측면이 있는 거네요. MRI만으로도 간암을 확진할 수 있는 건가요? 조직 검사 이런 거 없이? CT도 마찬가지고 MRI도 마찬가지고 저희가 특정 환자군에서 간암 발생의 고위험군, 저희가 흔히 말하는 비형 간염이나 혹은 간경화가 있는 환자분에서 병변이 발견이 되고 그 병변이 CT나 MRI에서 아주 특징적인 간세포암의 소견을 보일 때는 다른 암과 달리 영상 소견만으로 이제 확진을 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지방간도 MRI로 진단을 내릴 수가 있나요? 네, 지방간이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어느 정도인지 평가할 수 있습니다. 지방간이 있는지 없는지를 예전에는 초음파로 많이 검사를 했었습니다. 심한 경우에는 CT에서도 지방간 여부가 보입니다. 예전에는 진단을 위해서도 이제 조직 검사를 많이 하셨고 좋아지는 걸 보려면 또 조직 검사를 해야 되는데 굉장히 부담스럽잖아요. 침습적이니까. 피가 날 수도 있고, 근데 얼마나 지방간이 있는지 이제 숫자로 알고 싶다. 일부 초음파 그리고 MR에서도 이런 정량적인 값을 알 수 있는 검사들이 많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지방간 임상시험들에서 더 이상 조직검사를 이제 답으로 쓰지 않고 MRI로 팔로우업을 하면서 후전 여부를 많이 보고 있어요. 저희도 사실 기증자분들 예전 같은 경우에 지방간 확인하기 위해서 조직검사 종종 했는데 최근에는 거의 안 하거든요. MRI만으로 평가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저희 병원에서 MRI를 이용한 지방간 정량화를 한 게 2000년대 초반부터였어요. 앞서 나가는 네. 간들간들입니다. 제 간경화가 많이 심한가요? 얼마나 네. 딱딱한가요? 이렇게 질문들 하시거든요. 맞습니다. MRI를 통해서 간이 얼마나 딱딱한지 정도도 알 수가 있는 건가요? MRI를 이용해서도 간 섬유화가 얼마나 진행됐는지 알아볼 수가 있는데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한성 영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눌렀을 한성도. 때 얼마나 쇼크하고 네네네네. 이제 올라올 것이고 MRI에서는 진동을 줍니다. 그 진동이 환자분들의 몸을 따라가면서 속도가 달라집니다. 저희가 모래밭에서 달리면 빨리 달리기 어렵잖아요. 못하죠. 예. 근데 콘크리트 바닥 딱딱한 네. 데서 달리면 굉장히 빨리 달릴 그쵸. 수가 있거든요. 이런 것처럼 간경화가 심하게 진행되신 분들은 진동파가 이제 몸 네. 안쪽까지 빠른 속도로 이제 전달이 됩니다. 속도를 측정을 해서 얼마나 단단한지 이거를 이제 숫자로 알 수가 있습니다. CT와 또 다르게 MRI만의 장점이 있고 기증자분도 그렇고 간세포암을 앓고 있는 환자분들에게 있어서도 MRI는 꼭 필요한 검사인 것 같습니다. 선생님, MRI의 단점, 제한점은 또 없나요? 어떤 점이 좀 안 좋은 건가요? 빠르게 찍기가 오래 어렵습니다. 오래 걸려요. 만약에 환자분의 상태가 이제 좋지 않다, 복수가 굉장히 많이 네. 차 있다, 이런 분들은 사실 숨을 참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적절한 영상을 얻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분들에게는 사실 추천을 하지 않고요. 선생님, 이게 그런 보통 경우도 얼마나 걸려요? 최소 3-40분 이상 걸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래 걸리니만큼 이제 네. 비용 문제가 있을 수 있겠고, 조금 관 안에 오래 들어가 있어야 되니까 어떤 분들은 또 폐쇄공포증? 그걸 못 견뎌 하시는 분들 더러 있는 것 같아요. 폐소공포증이 있는 환자들에게서 MRI 검사가 금기증 중에 하나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꼭 필요한 경우들이 있잖아요. 네. 보호자분이 안에 들어가서 정서적 지지를 하면서 네. 검사를 진짜. 마치시는 분들도 있고, 저희가 수면 마취하듯이 네네. 약제를 아. 써서 이제 그렇겠네요. 그것도 진정을 방법이네요. 시키고 할 수도 있는데, 가능한 한 대체 검사가 있다면 대체 검사를 하는 쪽으로 저희는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퀄리티 컨트롤을 잘 해주시고 계신 영상의학과 윤정희 교수님입니다. 선생님, 마지막으로 환자 그리고 보호자분들에게 이런 건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이 있을까요? 여러 선생님들과 한 팀으로서 뒤에서 환자분들을 응원하고 정확한 진단과 치료 반응,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요. 꼭 빠지지 마시고 잘 추적 관찰하시고, 검사에 대해서 막연한 두려움이나 부정적인 것보다는 담당하시는 선생님께서 권해주시는 검사를 잘 받고, 중간에 중도 포기하시고 뭐 검사를 안 받으시고 이러신 분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선생님, 마지막으로 하셔야 되는 게 하나 더 있는데요. 좋아요, 구독 꼭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